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터지면서 야당의 공세도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청문회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인 민주당은 뒤늦게 대응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조국 후보자 개인 그리고 가족, 특히 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기된 의혹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열하기도 힘든데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청문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청문회 전에 제기된 의혹들과는 사뭇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앞에 나왔습니다만 예. 다른 후보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묻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지금 이제 의혹 제기는 저는 언론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봅니다. 근데 약간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뭐 신상 털기식으로 많이 나갔어요. 뭐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침해 문제도 많이 나갔는데, 근데 지금은 약간 차분하게 팩트 체크 위주로 가는 것 같다. 그나마 그래도 조금 다행인 부분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왜냐 그러면 이게 서로 이렇게 언론인의 기능이라는 게 서로 이게 상충되는 기사가 나오다 보면 서로 이제 팩트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야당도 제가 보기에는 뭐 끝났다, 조국 후보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후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팩트체크된 부분도 있고 또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아마 화살을 좀 다른 데로 돌리는, 시선을 좀 다른 데로 돌리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어쨌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 뒤에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사실은 이 법무부나 이제 검찰 쪽에서 거의 청문회 준비를 해요. 다른 후보들은 우리 만약에 정치인 출신이가 이러면 우리 당에서도 이제 결합을 해서 보좌관들도 도와주고 이러는데, 이건 아마 처음에 이제 법무부 쪽에서만 하다 보니까 뭐 법적인 문제 위주로 이렇게 가면서 아마 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우리 당에서도 지원을 하고, 아마 조금 오늘 아침에 조금 변한 것 같아요. 보니까 기자들 질문에 답변도 하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미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여론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문회 전에 언론의 검증의 기능, 역할, 야당의 어떤 검증, 물론 단순 의혹 제기는 안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팩트를 기반으로 한 의혹이 나와야 되지 않겠까 싶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건 당연히 수용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동안 그 후보자나 여당, 청와대 모두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청와대에서도 이 지명 이후부터 청문회까지의 과정이 검증 프로세스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일어나는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또다시 갈라치기 하고 그다음에 정치 공사라고 몰아갔던 게 지금까지 더 왔던 거 아닌가 싶고, 지금도 저는 뭐 오늘 아침에 조국 후보자가 출근을 하면서 뭐 가족의 문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예. 저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상세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후보자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건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청문회에서 임해야 되는 게 후보자의 자세지, 이건 모든 게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거를 다른 식으로 넘어간. 지금까지 보면 오늘 아침에 뭐 그랬습니다만 어제만 해도 무슨 뭐 사법개혁의 길을 가겠다 아니면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대응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모두 얘기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5대 원칙, 7대 원칙까지 갈 것도 없이 너무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종합 세트라는 단어도 굉장히 진부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과연 내가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그것도 법을 다루는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한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도 판단해야 되는 것, 그리고 국민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한 가지 덧붙이면요. 저는 뭐 정책 발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청문회 준비를 사실 거의 언론이 하고 있죠. 야당의 역할보다는. 그래서 언론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어찌 보면 이 개인 도덕성 문제로 가고 있어요. 정책 문제는 안 가서 가는 거는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말씀처럼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 오늘 아침에 약간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법적 문제 없다. 아니면 뭐 이게 허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들이 대부분 가족 사와 관련된 게 많았어요. 되게 동생 부부의 문제, 뭐 부동산 거래 문제, 학원 문제, 사실은 여당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취재 들어가고면은 사실은 본인 문제 가장 잘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때는 아니더라도 물론 그 청문회 준비팀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약간 기류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특히 개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물론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못한다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 본인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 예. 예를 들어서 학원의 이사에 내가 뭐 참여를 했고 어떻게 관여했다 이런 부분은 본인 아니면 또 모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해명이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본인과 관련한 문제는 차치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부동산 뭐 경매를 했네 안 했네 이런 문제, 그다음 위장 전입이 있었네 없는 문제, 그리고 가장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딸 문제만 해도 스스로 후보자 본인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외에 무슨 사모펀드 문제나 아니면 웅동학원과 관련한 문제도 조국 후보자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사의 문제다 아니면은 뭐 그 프라이버시다라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후보자 스스로의 입장 표명이 청문회 전에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가장 시끄러운 논란 중에 하나가 딸 입시 그렇죠. 부정 입시 문제죠. 문제죠. 예. 고등학교 때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논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당 교수마저도 대한의사협회 당윤리위원회 이제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에 회부가 돼서 이제 어떤 확인 절차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윤리위에 회부되고 나면 윤리위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걸 좀 달리 봐야 되는 게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 대한의사협회는 약간 제3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국대예요. 당국대에서 결국은 당국대에 소속된 교수가 논문을 쓴 거기 때문에 예. 당국대 판단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회입니다. 학회에서 그 논문을 기재한 거기 때문에 근데 학회 측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다라는 물론 그 학회 회장 즉 그 당시 회장이 그런 입장을 밝혀서 맞습니다. 예. 결국은 아마 당국대에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쟁점은 두 가지라고 봐요. 예. 하나는 뭐냐면 기여도가 몇 프로냐, 1저자냐, 2저냐 이거는 사실은 심사 대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교수의 권한입니다. 근데 기여를 전혀 안 했는데 이름이 들어갔거나 근데 기여를 했는데 안 들어갔거나 이거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기여도가 20%냐, 30%냐, 40%냐 그거는 전적으로 교수의 판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저자가 된 것 자체를 뭐 그분이 왜냐면 예를 들어 참여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소속 문제는 될 것 같아요. 소속이 그 당시에 사실은 고등학교 소속이었는데 그 어쨌든 당국대 연구 소속으로 된 거라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아마 당국대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것 같은데 뭐 제가 보기에 의사협회 윤리 문제는 좀 이런 얘기 좀 뭐 했으면 좋겠는데요. 대한의사협회 회장님이 예전에 굉장히 뭐 탄핵도 반대하고 우리 당 문재인 케어도 반대하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 1차적인 판단은 당국대에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2차적인 판단은 학회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의사협회도 물론 권한은 있습니다만 이 논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사협회가 그분이 의사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예. 논문 자체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 어떤 심사할 권한은 저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럼 지금 의사협회에서 하겠다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품위 유지, 의사로서의 품위 유지, 예. 그 논문 어떤 심사 과정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 논문의 어떤 지금 말씀드린 기여도라든지 예. 아니면 소속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 학교나 학회에서 해야 될 그렇죠. 문제이다. 학교나 학회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논문을 지도했던 해당 책임 교수가 언론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서 뭐 드러난 것도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학연구소 관련해서 실제 알아봤더니 등록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뭐 오늘 아침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일단 제1저자 관련해서 문제를 짚고 가야지 다른 부분도 풀릴 것 같습니다. 뭐 제3저자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공주대 관련 것도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논문 이야기도 해주시죠. 일단 의협에서 판단을 할 거고 그다음에 당국대에서 판단을 할 텐데 저는 뭐 이 학교 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제1저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이렇게 들었던 거는 제1저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논문의 설계와 마무리까지 다 하는 그런 건데 과연 고등학교 2학년 오늘 아침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다는 또 의혹까지도 나왔고 그래서 과연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것도 2주 만에.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 그 논문 제목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그리고 이후에 있었다는 그 공주대에 있었던 논문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고등학생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가라는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1 때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다시 공주대 논문, 숙명여대 뭐 참여 프로그램, 동경까지도 과연 2주 안에 했었을까 이런 의혹까지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여기서 그 논문에 1저자로 등록될 수 있을 만큼 기여를 했느냐의 문제는 학제적 판단을 해야겠지만 일반 상식에 과연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사실은 지금 그 굉장히 허탈해하는 이유는 이 문재인 정부와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얘기했던 공정정의 평등이라는 틀 뒤에서 위선과 탐욕과
그리고 계속되는 갈라치기 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탈해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과연 그걸 국민들한테 얘기해서 이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에 들어가야지 일저자가 어떻게 됐다, 논문이 어떻게 됐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아니지 않나. 이건 본질과는 조금 벗어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얘기하고 싶은데 이 당시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2007년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 고대에서 수시 입학이 58%였어요.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이 75%였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저도 뭐 친구나 선배들 이렇게 학교에 있는 분들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친구들 뭐 아시는 분들 와서 뭐 논문 연구해서 발표하고 학교에서 발표하고 지금 보면 말이 안 된다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처음 이렇게 생기고 어찌 보면 그게 입학에도 많이 기여한다 그래서 이분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왜 그러냐면 이분이 참여한 프로그램이 보면 고등학교 내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등학교 내에 있는 프로그램에 학부 형식이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공지대도 보면 공고가 올라온 걸 보고 지원해서 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학교 이런 뭐 외국 학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뭐 고등학생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게 당시에 처음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수시가 늘어나면서 많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정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동안 본인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본인이 했던 얘기, 외고의 역할, 그다음에 뭐 등록금과 관련한 얘기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과 너무나 모순되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당시 보고 제도가 그랬을 네, 때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더 본인의 허탈해하는 발언은 거예요. 과거에 그렇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학금 얘기도 또 하나 안 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산 의전에서 받은 장학금 제가 보기에 교수 개인이 한 거라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아마 서울대 환경대에서 실제로 다니지도 않으면서 두 번이나 이제 동문회 장학금 받은 건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뭐 보도 보니까 반납하려고 했는데 반납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다 그래요. 장학회 측에서. 그래도 이거는 사실 공공 동문회 장학금이기 때문에 공적인 거잖아요.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심사 과정이 거쳤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그쪽에서 반납 안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자진 반납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야당에서는 뭐 조국 후보자 사퇴는 물론이고 딸 고려대학교 입학까지도 부정한 게 드러나면 취소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야당의 이런 공세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지금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뭐 정유란이 조유란이까지 갈 것도 없이 올해도 그 논문의 이름을 거짓 등재해서 입학 취소된 사례들이 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에 있는 그 도덕적 사회적 기준에 맞춰서 이 실체적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쭉 있어 왔던 이 조양과 관련한 얘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다녔던 조양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혼자 이런 걸 설계하고 나갔을 수 있었느냐 그렇다면 그동안 부모는 그 건에 대해서 얼마나 개입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당 뭐 조금 달리 보는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어쨌든 수시가 많은 비중 차지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관건이 결국은 이 논문 때문에 합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되는데 이 논문이 그런 잘못된 거냐 안 되냐 판단은 고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단국대에서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여도가 몇 프로냐 그거는 사실은 교수의 권한입니다. 예. 근데 표시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 표시가 제가 보기에 입학에 관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입학에서는 내가 보면은 내가 그냥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이지 내가 당국대 소속으로 논문을 썼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고등학교생이니까 당연히 대학교 갔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 뭐 고대에서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 당국대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다음에 그게 과연 입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관여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뭐 논문 하나로 될 거라고 보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시라는 게 고등학교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할 걸 보는데 아마 이제 고대에서는 현재 이제 자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5년 지나서 그럼 당시에 이제 면접했던 분들의 어떤 정성적인 평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 수시로 이렇게 입학한 분이 조국 후보 혼자만은 아닐 거예요. 다른 혼자만은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면접관들이 어떻게 판단했느냐.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입학 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당 쪽도 총력 대응으로 나간 것 같아요. 뭐 대응팀까지 이제 꾸린다고 해요. 뭐 한국당에서 TF 만들어서 하니까 뭐 그게 맞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비공개 요청도 있었고 분위기 어떤지 궁금한데
최악의 상황 이런 단어들도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언론 보도에는 뭐 실명이 거론된 것 같은데요. 우리 당이 사실은 어쩌면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보니까 미리 TF팀 전 위원회에서 만들고 아마 제보가 많이 쏟아졌다 그럽니다. 여기저기서 제보도 많이 받고 그래서 자료를 많이 준비했던 것 같은데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법무부 쪽에서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크게 뭐 대응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법사위원들도 제보가 나오면 팩트 체크하는 수준이었어요. 언론에 나오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찌 보면 먼저 나간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좀 반응이 늦었다는 게 있어서 주된 뭐 이런 얘기도 뭐 약간 심각하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쨌든 조국 후보자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이게 단순히 이제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 문재인 정권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뭐 사법개혁이 사실은 한 20년 동안 계속 안 됐거든요. 안 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잘못되면 이게 다시 또 좌절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총력 대응하자. 이런 체제로 좀 뒤늦게 간 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사실 뭐 청문회에 있어서 한 후보자에 대한 TF를 꾸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기도 해서 민주당 스스로도 그러면 이번에 또 이렇게 또 TF를 꾸린다는 것 자체가 야당이 TF를 꾸리는 거에 있어서 초반에 너무 과도한 대응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에 또 맞춰서 또 대응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는 거의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기본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임명될 걸 미리 알고 사전에 이제 준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저희들이 좀 늦었다고 보는데.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사실은 뭐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인 문제는 뭐 저희들이 준비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러니까 뭐 알 수 있는 문제, 공적으로 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이 과거에 보면 이제 우리 당에서도 뭐 보좌관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직자들이 좀 이제 도와주고 정치인들은 그게 돼요. 예. 쉽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청와대에 있었고 본인도 교수 출신이고 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정무적으로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게 의혹의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 대응을 얼마나 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그다음에 이 현 정권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떳떳하냐, 국무위원 후보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은 보면 그동안 요 며칠 얼마 전에 이제 한일 문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전란이 일어났는데 내 재산, 내 가족들은 해외로 도피시켜 놓고 국민들한테 의병 일으켜서 죽장갑 부르면서 가서 총알바지 하라고 했던 거라고 비유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허탈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뭐 당신은 제도적으로 그럴 수 있었고 뭐 부모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었고 이렇게 나갈 일이 아니라 과연 그동안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 얼마나 많이 배치되는 행동들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점에 대해서 여당도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청와대도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서 과연 이 사람이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촛불 정신에 의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면서 하셨던 취임사에 있었던 여러 말씀들을 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 스스로도 과연 내가 이 정부에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그냥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다 해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막연히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위장 이혼 문제였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전 부인이 해명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의혹은 풀렸다고 보는데 더구나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운동학원 문제였죠. 근데 운동학원 문제도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가 아마 그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가 보증 채무가 있냐 없냐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찌 보면 본인이나 가족이 먼저 이제 알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제 청문회를 준비한 팀에서는 알 수가 없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응에 있어서도 문제가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막연하게 저도 비판이 많이 있는 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입시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된다. 한 개인의 문제로 개인을 어떤 비난하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떠나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바로 직접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어제 첫 공식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침에 또 조국 후보자는 청와대 의견 나누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청와대의 지금 심정은 어떠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외형적으로는 어제 뭐 굉장히 정면 돌파 의지를 표했습니다만은 속으로는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각 파트별로 다양한 의견을 구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가야 되느냐 고민을 할 텐데 예.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린다. 아니면 여기서 잘라내고 가야 되느냐.
뭐 이런 판단을 많이 할 텐데 여론의 추이가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전 과거에도 쭉 보면 여론 추이에 결국에는 얼마나 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그전에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나 아니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굉장히 자주 하던데 유독 조국 후보자권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 봤어요. 왜 안 나오느냐 싶은데 하여튼 이 여론 추이가 그래서 요 며칠 있으면서 주말을 거쳐가면서 여론 추이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결단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할 것 같습니다. 여론의 추이를 많이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 또 게시판일 그렇죠. 예, 예.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반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입학 취소까지 해달라라는 청원이 비공개되다 보니까 더 좀 여론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요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개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론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임명 찬성 반대는 국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고대 입학 문제는요 어떻게 보냐면 지금까지 사실은 뭐 개인의 어떤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비공개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비공개 비율을 따져보니까 한 22% 정도 됩니다. 예. 이 건 하나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전에도 가장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문제가 됐던 게 불법적으로 입학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입학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문제 없는데 이 입학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보기에 아직 규정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하나만 가지고 꼭 비공개는 한 건 아니에요. 그동안 한 22% 정도 비공개했다는 얘기는 그런 어떤 뭐 명예훼손적이라든지 아니면 허위사실 이런 거는 비공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고쳐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임명 찬성 반대 이런 건 제가 보기에 국민들의 당연한 여론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처럼 근데 뭐 언론사라는 건 이슈가 되면 여론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뭐 정부 여당에서 뭐 하라 마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여론 추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조만간 또 여론조사 결과는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 임명 찬성 반대 거의 박빙이거든요. 지금 국민청원 청원 올라와 있는 예. 거는 뭐 박빙인 예.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여러 건 전 청원에 올라가서 이제 했는데 결국엔 보면 진영 싸움식으로 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원에 올라가는 숫자가 전체 여론을 대변한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론조사라는 거는 주마다 이렇게 매주 이렇게 요일마다 이렇게 나오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유독 조국 후보자건만 안 보인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며칠 전에 쿠키뉴스와 조앤 CNC인가 뭐 했던 여론조사가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안 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네. 국민청원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잘못 대응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어떤 부분 듭니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끔도 좀 제대로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핫하게 붙어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청원을 문을 닫을 일이 아니라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문을 닫게 됐고 이건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사전에 뭔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이렇게까지 여론을 막기 위해서 청와대가 비공개했다라는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소 아쉽게 생각을 해요. 자꾸 그렇게 공개 말- 원칙에 맞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게시판에 그렇죠. 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확인할 수 아까 제가 있는데. 앞에 예.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지금 여론조사도요.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이것만 안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약간 긍정여론이 높다가 이제 불응여론이 높았는데 사실 이런 논란이 정리되면 다시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걸 어떤 뭐 누가 뭐 정부에서 여론조사 뭐 하라 마라 시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공개 비공개도 그럼 이 사건만 우리는 이렇게 비공개합니다. 이렇게 또 언론 보도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동안 쭉 해온 어떤 이 기준대로 해온 거기 때문에 이 사건만 특별히 뭐 특별 취급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사실 정의당 데스노트에 오르냐 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심상정 대표가 모두 발언한 내용 중에서 보면은 인사청문회 통해서 규명할 의혹이 많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게 답변을 요청하는 소명 요청서를 보낼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데스노트에 기재를 했다, 안 했다라는 결정은 안 내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십니까? 데스노트라고 우리가 이제 재밌게 표현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의당과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이 공조라던가 뭐 이런 걸 예. 보면 예. 그 데스노트가 얼마나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의당은 이번 달까지 이제 정개특위 활동 시간이 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의결을 붙이느냐 아니면 연장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정의당은 여러 가지 그 포석을 깔아놓으면서 민주당의 반응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의당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안 하느냐는 국민 여론과도 조금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황교안 대표가 24일 아마 장외 투쟁을 할 것 같은데 이 조국 후보자 그 자진 사퇴 촉구를 할지 안 할지는 이제 그걸 주제로 할지는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죠. 뭐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는 지난번에 담화도 얘기했는데 장외 투쟁으로 다시 나서는 모습을 일단 뭐 저희들이 다시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야당 내에서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돈도 모아야 되고요. 사람도 동원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시기 나갈 때인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조국 후보자 청문회거든요. 예. 당장 9월 되면은 국정감사 돼야 되고 정기국회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예산결사 심사도 있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예. 황교안 대표가 아마 대중연설 지난번에 이제 나가서 굉장히 많은 걸 받은 것 같아요. 첫 경험이 그러다 보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 같은데 사실 정치는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할 게 뭐 있는가. 지금 이제 24일 광화문에서 하고 30일 날 부산에서 하면 제가 보기에 예. 더 할 동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돌아올 명분은 뭘로 찾을 건가.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온다?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기국회니까 안 돌아올 수도 없어요. 이미 국회는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장애투쟁은 황교안 개인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한 장애투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